안녕하세요. 아무튼 주부 북수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20, 30대에게 베스트 고전 문학 중에 하나인 인간실격을 같이 읽고 40대 주부의 시선에서 이제 20, 30대도 보냈고 40대 지금 보내고 있는 저희 주부들 시선에서 같이 북수다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인간실격이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내가 읽으면서는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 사랑을 받을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좀 진짜 뭐지? 이렇게 읽으면서 나이대를 봤어요. 그랬더니 수기 첫 번째 수기가 그 중학교 가기 전 어렸을 때 그리고 능력이 그리고 2부가 14살까지 18살까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출산했어요. 1, 2학년. 그리고 세 번째 후기가 이제 27살까지. 근데 그 집 어디 요양하는 집으로 갔을 때가 3년 플러스 알파더라고요. 그러면 24살까지 약간 이 시기 정신병원을 갔을 때 24살이니까 그 당시에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사실은 되게 그때가 생각이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10대 때 그냥 부모님 밑에서 모든 영향권이 나한테는 1도 없던 시기에 그냥 그런 가풍이나 뭐 학교에서 뭐 학교가 주는 어떤 규율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수능적으로 살아가는 시기. 사실은 그런 시기였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비로소 조금의 생각을 이제 갖고 나가는 시기가 이 두 번째 수기 그 시기. 그리고 그냥 그러고서 그 채로 사회에 나와서 사는 시기가 제 3번째 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저도 그때 되게 아주 삐딱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그런 사고의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 않구나. 누구나 고뇌하고 거기에서 계속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고 사회의 규율과 내가 계속 부딪히는 과정을 20대, 30대까지도 계속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됐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우리도 옛날에 한번 봤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많이 되었다. 그 책에서도 내용이 20대까지는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거를 가지고 40대까지 그 방식을 답습해서 살다가 40이 되면 나의 방식이 비로소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책에서 40 이후에 너가 어느 경로로 갈지 네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이야기랑 이게 딱 이렇게 매치되면서 그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 시기를 충분히 고뇌하고 생각하고 해야 할 시기이되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시기에서 행동하지 않고 계속 도피하는 거. 그랬기 때문에 결말이 이렇게 가지 않았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사실은 인생이 행복이 불행이냐? 인생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다. 그런 거 누나가 얘기하는데 인생이 그런 거야. 10대였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막 행복과 불행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대처해야 돼? 당연히 어리숙하고 당연히 모르고 그런 과정이 맞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나로 서는 시기가 온다. 이 시기가 저는 40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랑받는다는 건 어딘가에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건데 어디에서 공감을 할까? 이렇게 보는데 얘기한 대로 되게 막 10대, 20대, 27살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27살인데 흰머리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으로 된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짧은 청소년기잖아 사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도덕적, 규율 그리고 사회적 규범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사회가 살다 보면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부딪혔을 때 처음 내가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 왜 저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싫어. 이랬었던 경험들. 근데 요조가 보니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다. 인간이기가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실망한 거. 근데 여기에서 나는 요조랑 달랐던 게 나는 요조보다가는 그렇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데 몰라 그냥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서 그냥 적응을 해나갔었는데 요조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조는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나쁘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을 전혀 밖으로 끄집어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프로이트의 이론 있잖아요. 슈퍼에고, 초자. 생각나요. 그 초자가 가끔 보다 보면은 사회에서도 우리 거기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그런 사회 규범에 얽매여 사시는 분들이 있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초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제일 심한 거 중에서 가혹한 초자아라는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프로이트의 그 이론 중에서 요조는 가혹한 초자에 빠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얘는 정신신경과 가서 약 먹으면 나았었는데 어떤 강박이나 집착 이런 거에서 그러면은 이게 약간 정신신경계 쪽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똑같은 환경에서 분명히 자랐을 건데 얘만 유난히 그런 걸 빠지는 거는 선천적인 걸까? 좀 그렇지. 예민한 다른 형제들은 거지.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유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금족할 때 막 이런 걸 봐도 그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한테 같은 걸 먹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런 거에 예민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조는 굉장히 진짜 섬세하고 여리고 착한 좀 그런 아이가 아니었나. 근데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는 바쁘고 엄마가 이제 뭐 몸이 약으셔가지고 유모 손에 자랐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한테 이렇게 오롯이 신경을 써주면서 사랑을 줬던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당시 일본 사회 자체가 좀 군국주의, 뭐 국가주의 이런 게 팽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인 막 나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중요하지 요조처럼 그렇게 섬세한 약간 예술적인 감성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싶고 그런 사람들은 남성으로서 탈락이지.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얘한테 좀 누군가 그냥 그 자체로 그걸 인정해주고 봐주고 괜찮아 이래도 돼.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이런 선택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후기 마지막 부분에서 마담이 무심하게 말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전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쁘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쁘다는 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정의 대표 가장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마담이 딱 찝어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처음에는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내 기준인 거지. 내 기준에는 나는 피해 주는 게 싫어. 남들한테. 자꾸 자살 소장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기는 수치스럽고 막 이래서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 내 느낌에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요조 성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얘는 그럴 만해서 또 이렇게 이거를 뭔가 이게 얘가 뭐 이렇게 했어 싶은 생각이 아니고 그냥 얘는 정말 얘가 가지고 태어난 그 성품과 그런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근데 성향이다. 진짜 인간으로서 이렇게 분명히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자기 피해 의식에 갇혀 있는 느낌으로 나는 받아들였거든. 뭐 초자 개념은 이제 여기서 얘기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나한테 이론적으로만 계속 세상을 보는 거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글들이라고 나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 벽을 나는 깨고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깨질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 가서 인간 실격이라고 이야기한 거
자체가 저는 누가 명명하지 않았어요. 인간 실격이라고 아무도 명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본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 했었지만 그 나를 보호하는 시선, 자기가 가진 시선조차도 내가 가진 시선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시선으로 스스로를 실격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고 누구를 위한 명분인지가 이해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완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맞아가 아니야. 내가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또 다시 자기를 봐서 나는 인간 실격이라고 규정 지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요조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도대체 인간이라는 그런 조건을 뭐에다 뒀을까 하니까 순수함이라던가. 근데 얘가 자기는 인간 실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인간성이 없어. 남들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난 가지고 있지 않아. 난 인간으로서 실격이야. 그렇다면 남들이 가진 것, 그 대중적인 사회적인 그 인간성을 거기선 인간이라고 저는 칭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호리끼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한번 그 뭐지? 그 세상이 사실은 자네 아닌가?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기억력이 이래가지고 이거 뭐. 그래서 이제 그 챕터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은 거기서 약간 인간이라는 걸 내가 생각했던 인간이 사실은 개인이었을까라고 의문을 여기서 품고 그때서부터 약간 좀 얘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조금의 행동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요조가. 뭐 그런 부분 어떤 행동? 뭐랬어? 거기서 보면 여기 책에서 보면 여기 시즈코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조금 제멋대로 굴게 되었고 쭈뼛쭈뼛 겁내지 않게 되었고 호리끼의 말을 빌리자면 이상하게 인색해졌습니다. 또 시게코 말을 빌리자면 시게코를 별로 귀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조한테는 세상이 인간이었는데 나는 그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세상이 사실은 그냥 그 인간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약간은 내 의지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좀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그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사실 늦게 알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 20대인 거. 나이상으로는 이제 알 때가 된 거야. 20대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나 20대 초반에 비하면 굉장히 똑똑해요. 겁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철학적이야. 생각이 너무 많았어. 생각이 많아서 겁이 많은 사람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 내가 요것만 봐도 되는 걸 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조의 MBTI는 뭘까? 나도 언니 MBTI 생각했어. 아이야. MBTI. 일단 I야. I는 확실해. 그리고 계획을 안 해. 그러면 나 잘 P랑 뭐가 있지? P가 P랑 J랑 아니야? 얘 분명히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얘한테 분명히 여기는 이제 좀 장점 위주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위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근데 얘는 그치. 장점을 자기를 드러낼 경험이 아예 없었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적어도 내가 생각한 바를 밖으로 끌어내서 그걸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호리끼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 들켰어. 들키면 왜 안 돼? 왜 인정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드러내는 사람. 근데 그게 숨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있잖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성격이 있고 또 둘 다 알게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한다고 해서 행동을 안 한 건 아니잖아. 행동은 한 거잖아요. 행동을 하긴 그냥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그렇지만 것뿐이지. 자기 안에 아이덴티티는 정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베풀 거야. 이런 행동. 근데 요조는 저는 아무 행동도 자기가 안 근데 했잖아요.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잣대로는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요조가 꺼내지 생각했을 못하는 때는 거.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괴로워서 더 이상한 행동하고 술과 담배와 여자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었나. 아니 사실 인간성이라는 게 그냥 진짜 삼라만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 MBTI라는 걸로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딱딱 구분을 지어놨지만 이 유형으로 보더라도 진짜 인간이라는 이 일직선 안에 유형을 딱 스펙트럼으로 놨을 때 요조는 이 극단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간성이고 그냥 그 자체 그냥 요조로서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요조로서는 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호리키한테 뭔가 세상이 아니고 너잖아 개인이잖아 네 생각이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그걸 입 밖으로 한번 꺼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용기를 가져봤으면 내 입장에서는 죽을 용기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얘가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요조 성격상 죄의식이 강하고 너무 죄의식이 강하고 자기가 그래서 뭔가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에는 또 인간의 질투심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계속 상충되면서 얘가 부딪히고 나는 그러면서 계속 또 더 우울해지는 더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에는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 하지만 그거에 다다르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나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요조는 그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죄의식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우울감으로 계속 더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문제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게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적어도 나보다는 더 용감하고 솔직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살면서 내가 정의해놓은 그런 방향에 나는 쉽게 타협을 해. 맞아. 나는 빠르게 타협하고 따져, 계산하고. 근데 얘는 계산하지 않아. 그냥 계속 그거를 고수해. 맞아. 저한테 창녀라는 거는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지옥은 미치광이처럼 느껴져서 그 품 안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 왜 창녀도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자기만의 그 잣대가 자기 생각만 딱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계속 비교하고 창녀들한테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난 계속 판단한 거 같은데. 모든 걸 자기가 판단했으니까 죄의식도 느끼는 어. 거고. 자기 혼자 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비교하고 판단했으면 쟤도 저렇게 사네? 자기는 초자가 있잖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돌봄받는 게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내가 뭔가에 책임이 있지만 돌봄은 완전 나를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케어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로 되게 여자들한테는 계속 기생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봐봐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도 기생했지. 아무것도 뭐가 없었어. 열심히 하고 인생을 뭔가 난 되게 꼰대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어. 그렇지만 계속 누구한테는 기생을 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보호 심리를 끌어내. 맞아. 편지를 써가지고 뭐 돈을 계속 받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막 남의 옷을 팔아가지고 전당 팔면서 술값 말로 난 이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과연 이걸 어느 부분을 정당성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왜냐면 내가 뭔가 불안하고 뭐 하고 이런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하는 건 말이 돼.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를 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 모성애로 느껴졌었어요. 얘는 모성애를 계속 자극해. 여자들한테. 맞아. 보호 본능을 계속 자극해. 어떻게든 내가 쟤한테 뭔가 사랑을 받고 우리 둘이 사랑을 하는 것보다 쟤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애들 거기 있어. 나쁜 남자 좋아하고. 나중에 근데 결말이 안 좋아. 항상. 얘가 어려서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여자들한테 계속 그런 대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연인으로서 사랑하기보다는 돌봐주는 대상으로.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엄청 허세 떨잖아요. 호리키한테 하는 행동. 술 마시러 가자. 막 누구의 막 옷 팔아가지고 막 돈 대고 완전 시대상도 있는 것 같아. 호객. 남봉꾼. 그 시대에 그런 남자 여자 특히 또 일본은 맞아요. 남성한테 남성 우월주의. 그러니까 그치 전쟁 시기였고 남자도 별로 없을 때였고. 그래서 그런 시대상도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엄청 열받지만. 그렇게 보면 진짜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에 걸맞는 남자로 살았네. 그렇네. 또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그 뭐니 시케코가 진짜 아빠가 갖고 싶어 말했을 때 얘가 딱 맞아. 바뀌는 듯한 느낌을 맞아. 딱 받았던 오.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해피만 원한 거였던 거야. 책임지지 어. 않는 삶. 그리고 그 토끼 보고 엄청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 맘대로 판단해서 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그러니까 계속 되게 기겁한 거야. 계속 기겁한 그치.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거나 왜 그러지 않았을까?